인간은 과연 얼마 동안이나 잠을 안 자고 버틸 수 있을까? 랜디는 무려 시간 버텼고요. 이 기록은 지금 기네스북에도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몸이 이상하다. 가위 눌림이랑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안녕하세요. 건익인간 최석재입니다. 여러분들 간밤에 안녕히 주무셨나요? 오늘의 주제는 이 의상 컨셉과 이 침대를 보시고 눈치채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한 달 뒤가 바로 수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내가 수능을 봤을 때 건강과 관련해서 뭐가 제일 중요했더라 떠올려 보니까 잘 자고 잘 일어나는, 즉 컨디션 조절이 제일 어렵고도 제일 중요한 문제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수면으로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석재님 네. 수능 세대세요? 그럼요. 저 그러면은 뭐 학력고사 세대, 본고사 세대인 줄 아셨던 거예요? 저도 수능 봤습니다. 제가 그때 점수가 400점 만점에 등급이 아니라 점수. 자, 흔히들 인간의 3대 욕구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죠. 식욕, 성욕, 수면욕. 그만큼 우리 삶에서 너무 중요하다는 이 수면. 인간이 잠을 안 자고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희가 또 밤을 잘 새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요. 3일이 최대였습니다. 오, 와, 작업하느라고 생각보다 많이 버티신 거예요. 인간은 과연 얼마 동안이나 잠을 안 자고 버틸 수 있을까? 실험이 있었어요. 랜디 가드너라는 17세 미국 고등학생이 과학 실습 프로젝트를 위해서 직접 본인의 몸을 가지고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랜디는 무려 264시간 25분을 버텼고요. 이 기록은 지금 기네스북에도 등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총 10하루를 넘게 버틴 거죠. 상상이 안 되는데 랜디에게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까요? 시험 3일째 갑자기 우울해지더니 또 예민해지고 쉽게 화를 내게 되면서 이런 정서 불안이 나타나더라. 4일째 되니까 착각이 막 일어나는 거죠. 자신이 프로 풋볼 선수라는 생각이 막 들었대요. 실험 6일째에 근육을 내 마음대로 제어를 할 수가 없었고, 단기 기억 상실이 돼서 뭔가 계속 기억이 낼 수가 없고, 마지막 11일째에는요 거의 감정이 없는 상태, 인형 같은 상태가 돼버렸다 그럽니다. 그렇게 11일 하고도 25분을 버틴 가드너는 이후에 한 번에 14시간 40분 동안 푹 잠을 잤다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깨어났을 때는 완벽하게 몸을 회복을 했고요. 특별한 후유증은 특별히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런 장기적인 수면 중단으로 뇌에 장애가 일어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수면 중단 실험은 하지 않게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수면은 인체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하루의 적정 수면 시간은 몇 시간일까요? 보통 6시간, 7시간이라고 하지 않나요? 땡! 한국은 OECD에서 실시한 평균 수면 시간 조사 대상 18개 국가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상태예요. 청소년 평균 수면 시간이 8시간 22분으로 기록이 됐는데, 한국 학생들의 평균 수면 시간은 7시간 18분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고요. 그 중에서 고등학생은 특히 6시간 3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인도 한번 알아볼까요? 미국 수면재단이 발표한 성인 권장 수면 시간은 하루 7에서 9시간이에요. 생각보다 꽤 길죠. PD님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주무세요? 저는 6시간 정도. 6시간 정도. 이러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짧게 자긴 하는데 평소에 막 피곤하다고 느끼진 않아요. 평소에 괜찮았어요. 사람마다 필요한 수면 시간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6시간 정도 수면한다고 하면, 그러고 나서도 아주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다면 수면 단계와 패턴이 잘 정립이 된 상태일 수 있어요. 수면의 단계를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그리고 4단계까지 깊은 수면이 있고 중간에 렘 수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1단계는 잠든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 각성된 상태, 그리고 수면된 상태의 중간 단계에 이제 뇌파가 나오는 단계고요. 그다음 2단계에서는 호흡과 맥박이 느려지면서 뇌파도 점점 느려지고 체온도 조금씩 떨어지는 그런 단계입니다. 3단계로 가면 이제 깊은 수면이 되면서 느린 뇌파를 관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델타파. 그다음 4단계에 이르면은 외부 자극에 대해서 별 반응이 없고 제한적인 근육 반응만 나타나는 깊은 수면 단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4단계까지 갔다가 갑자기 뇌파가 활성화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렘 수면 단계. 이 렘 수면 시간은 깨어있는 것과 같이 얕은 수면 단계를 이루게 되고요. 안구의 빠른 운동이 특징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꿈이 나타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렘수면과 꿈에 대한 연구가 있죠. 그래서 이 그래프와 같이 90분 단위로 깊은 수면과 렘수면 이렇게 한 사이클이 반복이 되면서 점차 조금씩 이렇게 짧아지는 그런 사이클을 보여주는데, 1시간 반 단위로 잠을 잤을 때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면 5시간 자는 것보다는 4시간 반 자는 게 좀 상쾌하고. 그러면 4시간 30분만 자도 충분히 개운할 수 있는 건데 왜 수면 권장 시간은 7시간, 9시간이 되는 건가요? 이 세포나 이 조직 회복 시간 같은 건강과 관련된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나온 결과일 겁니다. 자고 싶어도 못 잘 때가 있잖아요. 저는 수험생 때 누워서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면 잠도 안 오고 못 자고 그랬었거든요. 사춘기 때는 참 고민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면 장애를 겪기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불면증이죠. 쉽게 잠들지 못하거나 자주 깨거나 다양한 양상으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 불면증이 지속된다면 정신적인 질환, 신체적인 질환 다 취약해지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불면증의 치료의 기본은 자신의 잘못된 수면 습관이나 잘못된 믿음을 교정하는 그런 인지행동 치료가 기본적으로 깔려야 됩니다. 다른 수면 장애가 같이 동반돼 있으면 증상이 더 악화되기도 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랑 상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불면증 말고 또 다른 수면 장애로 수면 위상 지연 증후군이라는 병도 있어요. 밤에 잠들기 어려워서 늦게 잠이 들고 아침에는 또 일어나기 힘들고 어떻게 보면 불면증이랑 뭐가 다른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수면 위상 지연 증후군은 이 시간 자체가 조금 미뤄진 겁니다. 그래서 생체 시계의 수면 시간이 일반적인 우리 24시간 사이클이랑 좀 불일치하는 거예요. 학생이나 젊은 층의 한 7%가 겪을 정도로 꽤 흔한 질환이고요. 이 경우에 이 일주기 리듬을 정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데요. 당연히 핸드폰은 끄고 자는 습관은 들여야 되고요. 광치료가 있어요. 빛을 쬐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빛을 완전히 껌껌하게 또 지내는 거고 또 이제 수면 유도 역할을 하는 멜라토닌이라는 약을 쓰는 방법도 있어요. 잠이 안 올 때 사용하는 약물로 수면제나 수면 유도제잖아요. 그렇죠. 각각 어떤 경우에 처방하는 거예요? 진단이 필요한 약이죠. 수면제,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수면 유도제. 수면제는 항불안제 계열, 뇌에 직접 작용을 해서 강력한 진정작용을 보이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이 꼭 필요한 전문 의약품입니다. 반면에 이제 수면 유도제 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 급격한 변화는 없고요. 졸음을 좀 유발할 수 있는 정도의 약물이기 때문에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항히스타민제 같은 경우에 습관성은 없지만 오래 복용을 하게 되면 진정 효과에 대한 내성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중단했을 때 또 이제 가슴 두근거리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손이 떨리는 그런 금단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면 유도제도 7일에서 10일 정도 썼으면 연속으로 더 이상 복용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수면제 관련해서는 제가 경험이 하나 있어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할머니께서 잠을 못 드신다는 증상이 있어서 수면제를 처방받기 시작을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몸이 이상하다. 사고 났나 싶어서 할머니께 가봤더니 혼자 지내시는 상태에서 수면제를 썼으면 주무실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화장실 가고 싶으셨던 거예요. 먹고 나서 조금 있다가 갔으니까 휘청휘청 하다가 넘어지신 거죠. 그래서 수면제를 꼭 써야 되는 상황이면 수면제 쓰고 나서 침대에 잘 준비를 하고 쓰셔야지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시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잠들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내용이었다면 잠이 또 너무 많아서 문제인 수면 장애도 있겠죠. 자, 과다 수면증이라는 질환이 있는데요. 충분한 수면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낮이나 오후에 계속 졸린 상태가 지속이 되거나 밤에 지나치게 많이 자고 깨지 못하는 경우를 수면 과다증이라고 합니다. 학교나 회사처럼 조용한 곳에서 집중하다가 이내 갑자기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조금이라도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이 되면 바로 그냥 잠에 빠져버리는 그런 것이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 낮에 활동하면서도 활력이 계속 떨어지고 의욕 저하가 또 생기게 되죠. 이럴 때 이제 억지로 잠을 깨우기보다는 기력을 보충할 수 있는 채소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충을 해주고 적절한 운동을 해주는 등 이런 것들이 더 좋은 방안이 될 겁니다. 다음 질환으로 기면증이라는 게 있어요. 과다수면증이랑은 다르게 기면증은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갑자기 그냥 잠에 빠져들어 버리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원인은 명확하게 없고요.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냥 바로 이렇게 주저앉을 수 있는 이런 것들. 이런 기면증은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됐을 때 문제가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자꾸 나타나면 병원을 가서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런 기면증이 가위 눌림이랑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가위 눌리는 거는 귀신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요? 귀신이요? 가위 눌림은 사실은 이제 꿈꾸는 단계라고 하죠. 아까 말했던 렘 수면 그때에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눈 근육을 제외한 팔이나 다리 같은 신체 모든 근육이 마비가 된 상태. 이 상태에서 의식은 깨어난 상태. 그러다 보니까 몸을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일시적으로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귀신의 그 형태가 보인다든지 뭐 목소리가 들린다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꿈에서 나타났던 그런 내용이
이 환청과 환각으로 잠시 나타나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잉 울림은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많이 피곤할 때, 그리고 우울이나 불안 장애들이 있을 때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수면의 중요성부터 수면과 관련된 질병들까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어떻게 해야 잘 잘 수 있나? 거기까지 얘기해야 우리의 유튜브 의학가겠죠. 자, 수면 자세부터 좀 알아볼게요. 수면 자세에 대한 연구도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 한 연구를 좀 살펴보면 가장 좋은 자세는 똑바로 누운 자세입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자기 체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오른쪽으로 보고 자면 고혈압과 치매를 좀 예방할 수가 있다. 왼쪽으로 보고 자면 역류성 식도염이나 목소림 같은 거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잘 수 있느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명상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잠을 잡니다.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를 느끼는, 원래는 과부잡튼 상태로 잠을 안 오게 하면서 명상을 해야 되지만 그걸 자는데 쓰고 있어요. 근데 비슷한 방법으로 해파리 수면법이라는 게 있어요. 편하게 누워서 눈을 감은 다음에 몸의 각 부분의 힘을 해파리처럼 완전히 이마에서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긴장을 푼 다음에 천천히 심호흡을 3번 정도 하는 겁니다. 나는 호수에 떠서 별을 보고 있다든지 구름을 보고 있다든지 이런 상상을 하면 나도 모르게 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한 수면 특집을 진행해 봤는데요.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 잘 알지만 그걸 잘 컨트롤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험 실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체력 관리 잘 하시고요. 꿀잠 주무세요. 특히 해파리 수면법 아니면 명상 잘 활용해 보시고요. 이렇게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유지하면 분명히 시험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강을 이롭게 하는 그날까지 유튜브 학과 다음에 다시 만나요. 산소가 부족하면 잠이 온다고 하잖아요. 산소 부족하면 잠이 오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산소를 부족하게 해서 잘 때가 있는데 그럼 또 잠이 잘 오긴 해요. 이게 도움이 되긴 할까요? 산소를 줄인 거 맞아요? 먼지 다 마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 세균들, 진먼지, 진드기들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아니 이불을 뒤집어 쓰고 산소를 모자라게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유튜브 학과 PD님 같지 않아요. 자, 수험생 여러분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